질서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설당이 굉장히 좁아졌겠죠. 그 수단의 정당성, 합법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 이게. 그게 조금 복합적인데 정당 여부를 떠나서 저는 계엄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안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갖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있고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수단으로서는 생각하죠. 좋지 않은. 예. 제가 이제 당일날도 그래서 피와 땀으로 성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엄은 즉각 해제되는 것이 맞다고 논평도 했죠. 그게 조금 복합적인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계엄이라기보다는 이제 탄핵 사태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지금의 그 국민들의 그 인식의 거는 탄핵 과정과 탄핵 이후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또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투영된 거라고 봅니다. 계엄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탄핵과 이 탄핵 이후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 문제, 미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회로를 따라서 정치의식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게 점점 더 공감의 터전이 약해지는 그래서 서로 양극화되고 알고리즘 또 팬덤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하고 감성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감성을 강화해서 거기에 일부 논리를 넣어서 이렇게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고 이제 합리성의 정치에서 점점 더 비합리적인 감정의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이 개입되는 정치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가 옳으냐, 뭐가 합리적이냐 이런 것보다는 뭘 믿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이게 되는 국면으로. 계엄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인식을 하더라도 그러면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과정 자체가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은 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법치의 과정을 온전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회복력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의 그 야당도 굉장히 그 서두르고 또 서두를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 자체를 일종의 그 전제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 같은 거.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명분을 준 것이기도 하지만은 20몇 명에 대한 탄핵 이것도 사실은 온당한 게 아니고요.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과다했다라는 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별개로 봐야죠.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의 그 무리한 탄핵들 그것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원인으로 이제 제기는 되지만 그래서 계엄이 온당했느냐 온당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하고 그 뒤에 그렇다고 해서 A가 틀렸다고 해서 B가 저절로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가 틀렸는데 B가 이거보다 더 틀리거나 더 무리한 일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또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계엄 이후에 권력이 눈앞에 왔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신중한 방식으로 또는 질서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지금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설당이 굉장히 좁아졌겠죠. 그런데 국정조사 한번 하지 않고 조사도 한번 없이 그냥 탄핵으로 바로 들어가서 탄핵을 관철을 시키고 그 관철을 시킨 이후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무리한 방식으로 그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과정을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에 좀 입법 독재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강화시켜준 거라고 봐야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데 다만 절차적으로 야당이 좀 미숙하게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단순히 미숙한 게 아니고 이게 듀 프로세스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 정당성이 없다는 거하고 합법성이 없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 절차로 사법부에서 따져야 될 문제죠. 그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절차적 흠결을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공수처나 이런 데서 보여준 건 굉장히 흠결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직권남용으로는 소출을 못 받는데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걸어갖고 내란죄로 이걸 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받았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쟁이 될 부분이고 왜 이런 법적 절차의 흠결을 논란의 여지를 남기냐 이거죠. 원래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다 급한 거예요. 빨리 대통령 인신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앞서니까 그 수단의 정당성, 합법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 이게.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법부에서 또는 사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준사법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치를 제대로 안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흠결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사람들이 판사가 성향이 뭐야? 이걸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저는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를 전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저 정치 성향이 뭐냐? 또 그 성향에 따라서 결국 판결이 날 거다. 그런 그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승복을 한쪽에서는 못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법적인 결과로서는 승복하지 마음으로 그걸 승복하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그 굉장히 갈등의 소지들을 남기면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듀 프로세스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압력을 누가 주로 그 주도해서 넣느냐 하면은 현재의 민주당이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모든 일을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기존의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또는 탄핵 심판 이후에 조사를 받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하려면 그게 아무리 그 국민들마다 감정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왜 이런 걸 했느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빨리 그 인신구속을 해라라는 여론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그 절차적 미비를 그대로 안고 막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막 선동을 해갖고 이 관철을 시킨다. 그거는 그 자체로 후유증을 남기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예도 별로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경우들이 있었냐. 저는 본 적도 없고 또 그게 과연 정당했느냐는 문제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